어제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정말 갑자기예요. 의료 현장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료진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변화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영상은 누군가의 죽음을 예언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얼마 안에 돌아가신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치료를 포기하라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많은 가족들이 실제로 겪고 나서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 중 일부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삶의 마무리 과정과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시점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증상이 있어도 수년을 더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변화들은 예후를 단정하거나 남은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가족들이 그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괜히 병원에 데려가면 더 힘들까봐 지켜봤다. 조금만 더 다르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영상은 그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일 때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동시에 삶의 질과 관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변화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젊을 때와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본인도 특별한 이유를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중이 줄고 특히 근육이 함께 빠지는 경우입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며 계단이나 짧은 외출조차 버거워지는 변화가 동반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체중 감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암, 심부전, 만성 폐질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일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식욕저하, 약물 부작용, 씹고 삼키는 기능의 저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중 상당수가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건 자연스러운 마지막 과정이겠지라고 섣불리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의 평가 이전에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체중 감소가 보이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신호인지입니다. 다만 검사와 평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약물 조정이나 영양 상담을 해도 체중과 기력이 회복되지 않으며 동시에 전반적인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몸이 점점 단순한 상태를 선택하는 듯한 변화가 보인다면 그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몸은 더 많이 저장하고 회복하려는 방향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먼저 줄고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며 하루의 대부분을 휴식에 쓰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드시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식탁을 전쟁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보양식, 영양제, 억지 권유가 반복되면 식탁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죄책감의 공간이 됩니다. 먹지 못하는 당사자도 괴롭고 먹이려는 가족도 지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체중을 되돌리려는 시도보다 개인의 상태와 의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식사의 즐거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양보다 분위기, 영양 성분보다 함께 앉아있는 시간, 무엇을 얼마나 먹였는가보다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포기가 아니라 돌봄의 방향을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가족들이 느끼는 변화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간단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 피로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 심장검사, 영상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분명히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전과는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검사는 특정 장기의 고장이나 질병을 찾아내는 데엔 매우 뛰어나지만 여러 기능이 조금씩 낮아지며 겹쳐지는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노년기 후반에는 에너지 갱산 효율, 심폐예비력, 신경 전달의 활력, 회복 속도가 동시에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만 보면 정상 범위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이 변화들이 겹치면 일상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 시기에 자주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말수가 줄고 현재 이야기보다 과거 이야기가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울해 보이거나 치매의 시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 저하나 안전 문제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의료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과 해상은 병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기억 속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고쳐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언보다 질문,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침묵 속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접어들수록 감염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한 형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열 대신 혼란이 나타나고 통증 대신 극심한 피로가 먼저 오기도 하며 기침보다 식욕 저하가 신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정형적인 증상 때문에 괜찮아 보였는데 왜 갑자기? 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변화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불규칙해 보일 때 가족들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모두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일부 환자에서 주관적인 호흡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완화의료적 평가와 증상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는 더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합니다. 무조건적인 연명치료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 가족의 합의를 바탕으로 어떤 돌봄을 선택할지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변화들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족이 혼자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가족의 태도 하나가 남은 기억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입니다.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볼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이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덜 다그치고, 조금 더 손을 잡는 것. 지금 이 순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